일인들이 토지와 그 밖의 재산을 죄다 그대로 내놓고 보따리 하나에 몸만 쫓겨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한생원은 어깨가 우쭐하였다. 거보시오, 송생원, 인전들 내 생각 나시지? 한생원은 허연 텁석부리에 묻힌 쪼글쪼글한 얼굴이 위아래 5대밖에 안 남은 누런 이빨과 함께 흐물흐물 웃는다. 그러면 그렇지. 글쎄 놈들이 제 아무리 영악하기로 손이 논에다가 네 귀탱이 말뚝 바꾸섬 인도깨비처럼 어여차 땅을 떠가지고 제주야 있을 이치가 있나요? 한생원은 참으로 일본이 항복을 하였고 조선은 독립이 되었다는 그날 8월 15일 적보다도 신이 나는 소식이었다. 자기가 한 말이 꾼결같이도 이렇게 와 들어맞다니. 그러고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가 일인에게 팔아넘긴 땅이 꾼결같이도 도로 자기의 것이 되게 되었으니 이런 세상이 신기하고 희한할 도리라고는 없었다. 조선이 독립이 되었다는 8월 15일 그때는 한생원은 선법 만세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도 이번에는 저절로 만세 소리가 나와지려고 하였다. 8월 15일 저게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설도를 하여 태극기를 만들고 닭을 추렴하고 술을 사고 하여 놓고 조촐히 만세를 불렀다. 한생원은 그 자리에 참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남들이 가서 같이 만세를 부르자고 하였으나 한생원은 조선이 독립되었다는 것이 벼랑 반가운 줄을 모르겠었다.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물론 일본이 항복을 하였으니 전쟁은 끝이 난 것이요. 전쟁이 끝이 났으니 벼 공출을 비롯하여 설뿌리 공출이야 마초 공출이야 채소 공출이야 가지가지의 그 억울하고 성가신 공출이 없어지고 말 것이었다. 또 18살 배기 손자놈 용길이가 징용에 뽑혀 나갈 염려가 없을 터이었다. 얼마나 한생어는 일찍이 애비를 여의고 늙은 손으로 여지껏 길러온 외톨 손자놈 용길이가 징용에 뽑히지 말게 하려고 부장과 면회 노무개 직원과 부락 담당 직원에게 굽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건사를 물고 하였던고. 굶는 끼니를 더 굶어가면서 그들에게 쌀을 보내어주기 그 들이 말에 얼찐하면 부랴부랴 청해다. 씨암탉 잡고 난술 접야 하기. 한참 농사일이 몰릴 때라도 내 종사는 늦어도 끼리를 시켜 그들의 논에 모심고 김 메어주고 하기. 이 노릇의 흰머리가 도로 거머쥘 지경이오. 빚은 고패가 넘도록 지고 하였다. 하던 것이 이제는 전쟁이 끝이 났으니 징용 이자는 싹 씻은 듯 없어질 것. 마음 텅 놓고 2발 쭉 뻗고 잠을 자도 좋았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한생원도 미상불 다행스럽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었다. 독립? 신통할 것이 없었다. 독립이 되기로서니 가난뱅이 농투산이가 벼랑간 나으리 주사 될리 만무하였다. 가난뱅이 농투산이가 남의 세토 얻어 비지땀 흘려 가면서 1년 농사 지어 절반도 넘는 도지를 물고 나머지로 굶으며 먹으며 언명이나 하여 가기는 독립이 되거나 말거나 매양 일반인이 터이었다. 공줄이야 징용이야 하여서 살기가 더러 어려워지기는 전쟁이 나면서부터였었다. 전쟁이 나기 전에는 1년 농사 지어 작정한 도지 실수 않고 물면 모자라나 아무 시비와 성가심 없이 내거 삼아 놓고 먹을 수가 있었다. 징용도 전쟁이 나기 전에는 없던 풍토였었다. 마음 놓고 일을 하였고 그것으로서 그만이었지. 달리는 근심 걱정될 곳이 없었다. 전쟁 사품에 생겨난 공출이니 징용이니 하는 것이 전쟁이 끝이 남으로써 없어진 다음에야 독립이 되기 전 일본 정치 밑에서도 남의 세트 얻어
도지 물고 나머지나 전신하는 가난뱅이 농토산이에서 벗어날 것이 없어진대. 한갓 전쟁이 끝이 나서 공출과 징용이 없어질 것이 다행일 따름이지. 독립이 되었다고 만세를 부르며 널뛰고 할 흥이 한생으로는 나는 것이 없었다. 일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잡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나라가 있게 되었다는 이 잔주도 역시 한생원에게 시부뚱한 것이었다. 한생원은 나라를 도로 찾는다는 것은 구한국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밖에 달리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한생원 내는 한생원의 아버지의 부지런으로 장만한 16마지기와 7마지기 2자리 돈이 있었다. 선대의 유업도 아니요 공문서 땅을 거저 주운 것도 아니요 뻗어시 값을 내고 산 것이었다. 허대 그 돈은 책에나 돈놀이로 모은 돈이 아니요 품삯 받아 푼푼히 모으고 악이악식하면서 모은 돈이었다. 피와 땀이 어린 땅이었다. 그 피땀 어린 돈 2자리에서 10서마지기를 한생원네는 산지 겨우 5년 만에 고을 원에게 빼앗겨 버렸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가보울미 병신하는 병신년 한생원의 나이 21살 적이었다. 그 안에 을미년 늦은 가을에 김마무라는 원이 동학란에 도망 뺀 원 대신으로 새로이 도임을 해와서 동학의 잔당을 필하듯 잡아 죽였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이듬해 병신년 봄까지 계속되었고 그리고 여름 문제는 다 지났거니 하여 겨우 안도를 한참이은데 한태수가 원두막에서 동원으로 붙잡혀 가옥에 갇혔다. 혐의는 동학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었다. 한태수는 전혀 동학에 가담한 일이 없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동학 근처에도 가보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목에 가둬놓고는 매일 끌어내다 실토를 하고 동료의 성명을 불라고 주리를 틀면서 문초를 하였다. 60이 넘은 늙은 정강이가 살이 깨지고 뼈가 쓰러졌다. 나중 가서야 어찌 될 값에 당장에 아픔을 견디다 못하여 동학에 가담하였노라고 자복을 하였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불린 7사람의 잡혀들어 같은 문초를 받았다. 처음에는 들때 빠졌으나 원체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복을 하였다. 남은 것도 소용을 하는 것뿐이었다. 하루는 이방이 한태수의 안해와 아들을 조용히 불렀다. 이방을 모자도로 좌우간 살려낼 도리를 하여야 않느냐고 하였다. 모자는 엎드려 빌면서 제발 이방님 덕택에 목숨만 살려지이다고 하였다. 꼭 한 가지 묘책이 있는데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냐? 불쑥이라도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논문서를 가져오거라. 싸둑게다 받줘라. 논문서를요 아까우냐? 가정이나 애비의 목숨보다 논이 더 소중하냐? 그 땅을 다른 땅과도 달라서 정이 그렇게 아깝거든 그만두는 것이고 논문서만 가져다 바치면 정령 모면을 할까요? 아니돼. 노릇을 시킬까? 그럼 이 길로 나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밤에 조용히 내하로 오도록 하여라. 나도 와서 있을 테니 그리고 네 돈이 2자리가 있겠다? 네. 10서마지기와 7마지기 10서마지기를 가지고 오너라. 10서마지기를요? 아까우냐? 아깝거들랑 고만 두려무나 그걸 바치고 나면 소인네는 눈 겨우 7마지기를 까기고 소단 건설에 살아갈 방도가 당장 가정이나 애비의 목숨은 어디로 갔던지 땅이야 다시 장만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모자는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였다. 바칩시다. 바치자. 사흘 만에 한태수는 놓여 나왔다. 다른 7명도 이방이 각기 사이에 들어갔기 얼마씩의 땅을 발치고 놓여 나왔다. 그 뒤 경순년에 일본이 조선을 합방하여 나라는 망하였다. 사람들이 나라 망하는 것을 원통이 여길 때 한생원은 그깟 놈
나라 시원이 잘 망했지 하였다. 한생원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또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 나라라는 것을 모두 도로 찾았다고 하여 선법 가격이 일지 아니한 것도 일변의당한 노릇이라 할 것이었다. 논 20마지기에서 10서마지기를 빼앗기고 나니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지만 앞으로 일이 딱하였다. 논이나 경우 7마지기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허릴 없이 남의 세토를 얻어 그 보충을 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힘은 내 논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들면서도 가을에 가서 차지를 하기는 절반이 못 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 아니할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한 생원내는 나라 명색이 망하지 않고 내 나라로 있을 적부터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경술년 나라이 망하고 36년 동안 일본의 다스림 밑에서도 같은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그리고 속담에 남의 불에 깨 잡기로 남의 덕에 나라를 도로 찾기는 하였다지만 한국 말년의 나라만을 여겨 그 나라가 오죽할 리 없고 여전히 남의 세토 지어 먹는 가난한 소작농이기는 일반일 것이라고 한생원은 생각하던 것이었었다. 일본이 항복을 하던 바로 전에 3, 4년이 공출이야 징용이야 하여서 벼랑간 군색함과 불안이 생겼던 것이지 그 밖에는 나라가 망하여 없어지고서 일본의 속국, 배성으로 사는 것이 경술년 이전 나라가 있어가지고 조선 백성으로 살 적보다 벼랑 못할 것이 한생원에게는 없었다. 여전히 난의 세토를 지어 절반 이상이나 도지를 물고 그 남자를 천신하는 가난한 소작이니요. 순사나 일인이나 면석이들의 교만과 압박이 원이나 아전이나 토반들의 교만과 압박보다 못할 것도 없거니와 별 것도 없었다. 독립이 된 이 앞으로도 그것이 천지개벽이 아닌 이상 가난한 농토산이가 느닷없이 부자 장자들 이치가 없는 것이요. 원 아전 토반이나 일본놈 대신에 만만하고 가난한 농토산이를 핍박하는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것이요. 할 것임에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아 다시금 조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도 신통하거나 반가울 것이 없었다.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도색질이나 하고 잡아 다 때리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허대 세미는 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천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맛담배질을 하고 남매간에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들의 저희가 주인이랍시고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계도야지 대접을 하고 공추를 내어라 징용을 나가거라 야미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복가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를 않는 억지 춘향이 노릇을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댔자 백성에게 고통이나 누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었다.